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텔리아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텔리아는 한 개의 종목이고 미국 바이오텍 중에서는 그렇게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굳이 이제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서 설명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인텔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비중은 상당히 크다. 그리고 기술 진전은 대단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술 진전이 이제 그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바이오텍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바이오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의미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설명을 굳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9월 16일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일부 반등하기도 했는데 인텔리아 2001과 2002에 대한 그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갖고 있는 분들로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게 기술 때문에 샀는데 뭔가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고요. 9월 19일 날 급격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아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2001과 2002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면 2001은 그 유전자 가위를 전달체에 집어넣어서 우리 몸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정말 이제 만화에 나오는 꿈과 같은 그런 치료제다 볼 수 있고요. 가장 먼저 유전자 가위로 직접 우리 몸에 집어넣은 그런 임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역사적으로도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떤 병을 치료하는 거냐면 HTTR 이라는 이제 간 세포에서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잘못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 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이 잘못 잡혀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특정 조직에 자꾸 쌓이게 됩니다. 심근병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로 역사상 처음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시도가 된 거고요. 그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0.7mg, 그 다음에 1.0mg 이렇게 주사를 했는데 결과가 비슷하게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0.7mg으로 최종 임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NTLA-2002라는 임상 파이프라인. 요번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임상인데 이 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세포의 KLKB1 유전자를 타겟하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비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벡터에다가 유전자 편집 치료제 크리스퍼-카스9을 넣어서 우리 몸속에 넣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칼리크레인이라는 그런 유전자를 타겟팅을 합니다. 이 칼리크레인이라는 단백질이 그 세포 표면에 60%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발현이 안 되려면 당연히 유전자를 커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60% 이상 억제하게 되면은 유전성 혈관 부종이 증세가 완화된다. 이런 이제 비전이거든요. 동물 실험에서는 90% 이상 증세가 완화되는 칼리크레인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임상 진전에 대한 결과들을 발표를 한 건데요. 먼저 NTLA-2001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이게 워낙 이제 성과가 좋다 보니까 그 다음번에 FDA하고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빨리 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별다른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CEO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임상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앞으로 좀 파이프라인을 확장해서 세를 확장시키겠다. 확장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현재 금융위기가 엄중하다 보니까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아주 큰 결정적인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핵심은 2002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의 데이터를 보면은
전에 설명을 좀 드렸고, 그래서 중요한 건 칼리클레인 이 단백질을 어느 정도 감소시켰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포 표면에서. 그래서 용량을 2개를 이제 주사를 했는데 25mg, 75mg 이렇게 이제 단일 주사죠. 유전자 편집 치료제다 보니까 한 번 주사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25mg에서는 65%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75mg에서는 92%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60% 이상만 감소시키면은 증세가 완화되는데 둘 다 60% 이상을 훨씬 넘겼죠. 특히 이제 75mg 같은 경우에는 92% 감소시켰습니다. 굉장히 만족할 만한 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부작용 측면에서도 안전성이나 내약성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75mg이 데이터가 완전히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숙성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런 점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요 25mg, 75mg 중간인 50mg에 대해서도 앞으로 임상 이상 이제 용량 확장 시험을 할 계획이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시티증권의 애널리스트가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면 25mg을 투여한 환자가 총 3명이었는데 이 3명들을 자세히 보니 프로필락시스라는 예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성 혈관 부종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하면서 그냥 기존에 있는 예방법 치료를 받던 예방법 치료제를 그냥 안 받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병용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예방법 그 치료를 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티은행 애널리스트는 뭐냐, 이 유전자 편집 치료제 2002의 효과인지 아니면 예방법의 효과인지 아직 모호하다. 이 데이터에서 걸러내기 힘들다.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혼란스러운 건지 아니면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해석이 되는지, 그게 이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이 3명의 환자를 모두 찢어서 데이터를 찢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mg 세 환자의 첫 번째 환자는 유전성 혈관 부종의 이제 증세가 나타나는 게 한 달에 횟수로 나타내는데 1.9 횟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자는 14회, 그러니까 조금 더 중증의 그런 환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세 번째 환자는 2.2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자하고 세 번째 환자는 조금 경증이고 두 번째 환자가 좀 중증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환자는 특징적인 게 이 예방법 치료제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티은행에서 문제 제기한 그 문제점과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환자는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월에 1.9회 정도의 그런 증세가 나타났는데 편집 치료제를 주사를 한 다음부터는 그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자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두 번째 환자는 14회 정도 계속 증세가 나타났는데 유전자 편집 치료제 2002를 같이 치료제를 하면서 예방법도 같이 치료제를 하고 있죠. 2002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증세는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2달 후, 즉 60일 후부터는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숫자적으로 보면 151일째 되는 날에 다나졸이라는 예방법 치료제까지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나졸을 끊고 나서의 관찰 기간이 좀 부족해요. 이거는 이제 시티은행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것이 일부는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나졸을 끊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가 이제 숙성이 더 되겠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가 쭉 병이 없이 나온다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이제 그 2002의 효과가 증명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세 번째 환자는 첫 번째 환자하고 비슷하지만 이 환자는 2.2회 월에 2.2회 이제 증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방법을 같이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2일째 되는 날 예방법도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꽤 오랜 기간, 그러니까 한 50일 이상 그 증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본다 그러면 이 세 명의 환자들은
유전자 치료제를 치료하고 나서 데이터를 끄는 맨 마지막 날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100일째 되는 날 전으로 돌아가서 그 이전부터 100일째 되는 날까지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도 예방법만 계속 치료했을 때는 계속 증세가 한 달에 14번씩 나오다가 두 달 후부터는 전혀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티은행에서 지적하는 것도 일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직 환자가 3명밖에 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NTLA-2002의 치료 효과는 부정할 수 없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데이터에서 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금융 상황이 안 좋고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회사들도 주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2001에 대한 그런 데이터, 그 다음에 CEO의 발언,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2002의 실질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잘 나왔다라는 점을 본다 그러면 이 인텔리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점이고요. 특히나 이 인텔리아의 인비보로 가장 먼저 역사상 먼저 치료가 되고 있고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임상에서 임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바이오, 즉 혁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도 좀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경제 변수에서 주가가 가소평가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주식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부를 늘릴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도 쉽지만 어떻게 지켜야 되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본주의의 룰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우리의 노후도 보장이 되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네, 그러려면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큰 위기가 오면 이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번 위기는 신성장 산업이 향후 10년의 흐름을 끌고 갈 건지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버텨서 결국 성과를 내면 그게 자산이 된다는 거죠. 나만의 원칙과 룰이 있어야 됩니다. 네, 거시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미시경제, 심지어는 그 기업 분석까지 하셔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최고의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자본주의,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트이게 되고요. 그 눈이 트이게 되면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수법과 기법들이 보이실 겁니다. 충분히 이런 시기를 공부하고 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위기 시대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투자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포리버티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누는 투자의 정도를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